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지난번 저희 계피랑 감기약 이야기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아, 그랬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대가 큰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커피입니다. 네, 커피. 제가 또 자타공인 커피 매니아거든요.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지수 씨 앞에 놓인 그 커피 한 잔이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약이냐 독이냐. 와,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원장님,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커피 마시면 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뭐 당연히 카페인 때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카페인 때문이죠.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그 작용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커피는요, 아주 강력한 강심제거든요. 강심제요? 심장을 강하게 만든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커피가 우리 심장한테 가서 야, 너 지금부터 피 좀 평소보다 훨씬 세게 쭉쭉 뽑아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랑 같아요. 와, 명령을 내린다니. 그럼 그 명령을 받은 우리 몸의 피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몸의 바깥쪽, 그러니까 팔다리,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머리 쪽으로 강제로 막 쏠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커피 마시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잠을 자려면 정반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잠을 푹 자려면요. 낮 동안 머리랑 팔다리에서 일하던 피가 우리 몸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슴이랑 배 쪽으로 차분히 내려와야 해요. 그래야 뇌가 쉴 수 있거든요. 와, 그럼 커피는 피를 위로 올리고 수면은 피를 아래로 내려야 하니까? 네, 완전히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건 뇌를 밤새도록 야근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뇌는 쉬고 싶은데 피가 계속 머리에 몰려 있으니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 야근하는 거죠. 아, 원리를 아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원장님,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커피를 왜 밥 먹고 마셔야 하나요? 이것도 피의 흐름이랑 관련이 있겠어요? 네,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커피의 유래를 보면요. 서양에서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고라서 그 기름기를 분해하려고 마시기 시작한 음료예요. 아, 후식으로 마시는 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집에서 기름때 잔뜩 낀 후라이팬 혹시 커피가루로 닦아보셨어요? 네, 그럼요. 진짜 잘 닦이잖아요. 뽀드륵 소리가 날 정도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커피가 기름을 분해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커피 찌꺼기는 하수구에 버리면 안 돼요. 다른 기름때랑 엉겨서 막히기 쉬우니까 1번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 꿀팁이네요. 그런데 원장님, 저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게 낙인데. 하하, 지수 씨 같은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럼 이렇게 빈속에 마시면 우리 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분해해야 할 음식, 특히 기름은 없죠. 네, 없죠. 그런데 커피는 자기 역할을 하려고 위장을 자극해요. 심지어 아까 피를 머리로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소화를 시켜야 할 위장 주변의 혈액까지 싹 다 끌어다가 머리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헉, 정말요? 그럼 위는? 위는 일할 심, 즉 피를 다 빼앗긴 상태에서 커피 성분 때문에 위벽만 계속 자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지는 거죠. 와, 그냥 위산 때문에 속이 쓰린 줄 알았는데 아예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였군요. 네, 특히 지수 씨처럼 좀 마르고 예민한 분들이 이런 습관을 계속 가지시면요. 윗벽이 정말 종이처럼 얇아질 수도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원장님,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 주변만 봐도요. 어떤 친구는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잠을 못 자고 또 어떤 친구는 밤 10시에 마시고도 바로 잠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차질의 차이 때문입니다. 체질이요? 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숙지왕 타입과 마왕 타입입니다. 숙지왕이랑 마왕이요. 둘 다 한약재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먼저 커피 한 잔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숙지왕 타입에 가까워요. 아, 저 같은 사람이네요. 네, 보통 몸에 열이 좀 많고 마르고 예민한 분들이 많죠. 한의학적으로는 몸의 혈액이나 체액,
즉 음열이 부족한 상태라고 봅니다. 음열이 부족하다? 이걸 아주 마른 수건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수건을 억지로 쥐어짜면 물이 나오겠어요? 아니요. 수건만 상하죠. 바로 그겁니다. 수건 타입의 몸이 그래요. 이미 몸에 진액이 부족한데 심장을 쥐어짜서 피를 뽑아내는 커피가 들어오니까 없는 걸 억지로 짜내는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두근거리고 잠도 못 자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커피는 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마른 수건 비유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반대로 밤늦게 커피를 마셔도 잘 자는 제 친구는 마황 타입이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황 타입은 정반대예요. 보통 살집이 좀 있고 성격이 털털하고요. 몸은 좀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이요? 네, 이런 분들한테 커피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약이 된다고요? 네, 펌프가 약해서 물이 고여있는 연못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펌프란 건 강하게 확 돌려주면 고여있던 물이 시원하게 돌기 시작하겠죠? 네네. 마왕 타입에게 커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심장을 적절히 자극해서 막혀있던 순환을 뻥 뚫어주니까 오히려 몸이 개운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똑같은 커피인데 누구에게는 독이고 누구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분 체질이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꼭 여쭤봐요. 커피 드시면 어떠세요? 아, 커피 반응으로 체질을 파악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가슴 뛰고 잠 못 자요 하시면 아, 이분은 열이 많고 진액이 부족한 분이구나. 괜찮은데요? 오히려 개운해요 하시면 아, 순환을 돕는 쪽으로 처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감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근데 저도요, 20대 때는 밤새 커피 마셔도 진짜 끄덕 없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요즘은 오후 3시만 넘어서 마셔도 심장이 막 뛰어요. 이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하, 그건 지수 씨의 심혈관 기능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변했다고요? 네, 이것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심혈관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의 심혈관은 새 고무줄 같아요. 새 고무줄이요? 네, 탄력이 넘치죠. 커피 때문에 피가 머리로 확 쏠렸다가도 고무줄을 놓으면 탕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회복이 아주 빨라요. 아, 그런데 지금의 심혈관은 어떨까요? 오래 써서 늘어난 고무줄 같겠네요? 맞습니다. 탄력이 떨어져서 한번 쭉 늘어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즉, 커피 때문에 한번 위로 쏠린 피가 다시 몸 중심으로 내려와서 안정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와, 반응은 더 예민해지는데 회복은 더뎌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예전처럼 회복력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조심해줘 하는 우리 몸의 신호인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 꼭 귀 기울여야겠네요. 원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가장 위험한 커피 습관은 어떤 건가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네. 마르고 예민한, 아까 말씀드린 숙지황 타입의 사람이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밥은 거르고 오직 커피의 힘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경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와, 주변에 정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커피로 버틴다고. 그건요, 우리 몸의 생명력의 근간이 되는 음혈을 그냥 갉아먹는 행위예요. 이걸 통장 잔고에 비유할 수 있어요. 통장 잔고요? 네, 식사와 휴식은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거고요. 그런데 밥 대신 커피로 버티는 건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당장은 카페인 힘으로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내 몸에 저장된 미래의 에너지, 생명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뿐이에요. 그럼 그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몸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 중에는요, 위벽이 종이처럼 얇아져서 아주 순한 소화 한약제만 드셨는데도 위에서 피가 나는 분도 계셨어요. 혹, 그렇게까지요? 네, 그 정도가 되면 심장과 신장 기능도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집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커피만 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를 통해서 고갈된 음혈을 채우고 소화 기능을 살리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경고네요. 커피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에너지를 당겨 쓰게 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살집이 있고 좀 털털한 분들, 마황 타입은 하루 한 잔 정도는 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마르고 예민한 숙지황 타입은 오전에 식후에 딱 한 잔으로 제한하고 오후에는 절대 금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체질이든 밥 대신 커피로 버티는 건 내 몸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것과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본인 몸이 가장 정직한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신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오늘부터 오후 커피는 딱 끊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하하, 네.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밤에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라든지 저는 오후 3시만 넘어도 못 마셔요 이렇게요.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답글도 달아주실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